고고쇼 첫 번째 코너,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에서 내일장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할게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장 시작부터 봤을 때 시작이 강하고 뒤로 갈수록 좀 약한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점점 갈수록 강해지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자, 오늘은 이제 박병규 매니저가 지난주 시간에 시장이 조금 우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8월 달에는 좋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8월 달에 좋다라고 했던 것은 그 월간의 우리 그 종합주가 지수를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 일목균형표에서 이번 8월 달에 이게 교차점이 오면서 이번 7월 달에는 안 좋았지만 8월 달은 분명히 좋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런 여세는 9월 달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어제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즉 반도체를 중심으로서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가 거래일수 이틀 만에 그동안에 그 2달치의 고점을 모두 돌파했어요. 2달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 우리가 왜 좋은 신호냐면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산을 고지를 점령할 때에 어려운 깔딱고기를 넘어서고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깔딱고개, 그동안에 계속 빠진 줄 알았는데 거래일수 이틀 만에 메이저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달치 고점을 다 뚫어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2달치 뚫어냈다는 건 이제는 7개월 동안 조정했던 게 끝나고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실적이 저평가된 것을 이제 릴레이팅하는, 즉 재평가하는 과정이 나오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윈도우 11이 올해 가을에 나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세대 교체가 DDR4에서 DDR5로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런 어떤 수요가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굉장히 팽창할 것이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2달치 가격을 뚫어냈으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전체 시황의 30~40%를 작용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좌우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엮어서 한국은행이 8월 26일경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올해 그 후로 한 번 더 한다. 내년까지 하면 3번 정도 한다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얘기는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는 코로나 위기 국면을 극복하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에 와 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당연히 국내 주식을 사야 될 것이죠. 채권을 팔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7월 달에 수출이 기저효과를 벗어나가지고. 무슨 얘기죠? 작년에 4월 달, 5월 달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4월 달, 5월 달이 조금만 좋아져도 좋을 수밖에 없죠.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나 7월 달에는 그런 코로나 기저 효과가 아닌 순수하게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인데, 7월 달에 사상 최고치 1960년대 이후로 최고로 냈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는데,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일단은 9월 말, 10월 달에 쉬고, 그다음 10월 달 이후서부터는 내년 4월까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4,500을 향해서 가지 않는가, 아주 긍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8월 시장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또 반등이 나와줬고 앞으로도 쭉 좋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번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수요일장 마무리에 이 수요일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핫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 오늘 삼성전자 1% 넘게 또 한 번 올라줬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감고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2위는 언택트가 차지했고요. 3위 2차전지 위치하면서 대표적인 시총 상위를 메우고 있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이름을 올렸고요. 해운주가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하는 종목 상당히 많았던 메타버스 섹터가 5위를 차지했고요. 지분 매각 6위, 항공주 오늘 오르는 종목들 많았습니다. 7위에 테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행주도 10위에 강세를 보이면서 테마 10위에 랭크가 됐고요. 보안주 8위, CBDC 덕분에 오늘 좀 이름을 올린 보안주들이 많았고요. 코로나19가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 명도 열어볼 차례입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 거의 2%가량 또 한 번 올라줬습니다. 1.84% 치솟았고요. 카카오는 3% 넘게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분할 이슈로 오늘 장중에는 7% 넘게까지 밀리다가 종가는 4%가량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HMM 실적 상승 기대감에 5% 이상 솟구쳤고요. 덱스터 오늘 메타버스 섹터 안에서 가장 핫했습니다. SMCNC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오늘 급등 보여줬습니다. 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오늘 항공주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K사인 17%대 상승, 엑세스바이오 미국에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 또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서 오늘 핫했습니다. 하나투어는 7%가량 오르면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 종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저희가 삼성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또 한 번 더 올라줬는데요. 내일장도 고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지금 내일 또 고가 되겠습니다. 자, 고가 되겠는데 카카오 아니고 삼성전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일단은 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고를 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를 캔들 카운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해보면 자, 61일 동안의 고점을 다 뚫어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61일 동안 그 3개월치의 모든 가격을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3개월치의 모든 가격을 돌파했다는 것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동안에 삼성전자 안 간다고 말이 많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또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일하시는 또 우리 서빙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삼성전자 얘기하면 막 자꾸 이렇게 혀를 차면서 삼성전자 하면서 저거 혹시 7만 원 깨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제 제가 그 식당을 가서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징글징글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징글징글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올랐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고를 하지만 한 가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요 말씀 드릴게요.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면서 심지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일부는 목표가를 또 하향하더라고요. 또 주가가 빠지니까. 혹여라도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동안에 잘 참고 꼭 들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는 시기인데 내가 매수한 가격에 번져놨으니까 매도해야지. 혹여라도 그러지 마시고 삼성전자 제가 보기에는 10만 전자 갈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조금 더 고생하시면 10만 전자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본전 왔다고 해서 절대 팔지 마시고 계속 고하시면 좋은 소식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실 제가 먼저 열어볼 생각이 없었는데 또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으니 기분 좋게 고라고 빨간불을 첫 번째로 켜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카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좀 주목받는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내일장도 오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자, 이 카카오는 내일장을 물어봤을 때는 저도 고를 해야죠. 그러나 내일장은 이제 왜 고냐면
오늘 그 앞에 있는 이제 캔들상, 우리 그래프상 요거를 보면은 그래프상 앞에 있는 음봉의 캔들을 그 장악을 했어요. 장악을 한 캔들이 나왔죠. 확대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음봉 세 개를 몸통으로 뚫었잖아요. 요거 몸통 세 개를 양봉, 즉 매수의 힘이 받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세 개의 캔들 음봉을 이겼다는 것은 매수, 단기 매수 힘이 조금 더 세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서 내일장을 물어봤으니까 제가 내일은 이제 고를 하겠는데 하지만 이 종목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월간으로 보시면 이제 월간으로 보실까요? 월간으로 보시면은 너무나 그 이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매수 견해를 보내지 않고 그렇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오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은 좀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3위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공식적으로 배터리 사업을 분할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인 기업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인데요. 그래도 사업 다각화,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번 분할을 선택했다라고 하죠. 내일장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스탑을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그 배터리 사업 부분을 따로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을 한다. 이제 그런 것이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LG화학도 한번 그런 홍역을 치는 다음에 주가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러면 내일은 오를까요? 빠질까요? 그러면 저는 내일은 이 종목은 스탑을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순수하게 기술적 견해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앞에 있는 기본적 분석은 살짝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요 주가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개발학으로 빠졌군요. 얼마나 매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했으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매도를 했겠어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는 아주 씩씩하게 뿜뿜하고 올라가는데 자기만 오히려 얼마나 급했으면은 개발하락으로 매도를 했겠냐 이 말이죠. 매도 에너지가 강하고 오늘 아래 꼬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주가는 그 아래 꼬리까지 또 빠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제가 그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일단은 스탑이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을 이번에는 만나볼까요? 네, 오늘 상당히 핫했던 덱스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날아오르는 메타버스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덱스터인데요. 내일도 빨간불 켤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덱스터 이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들어왔다. 그러니 메타버스 생태계로 앞으로 자기들이 뛰어들겠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는데 메타버스는 여러분들이 뭘까요? 메타버스 버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도 일종의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배 배달하는 거 있죠. 이것도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 하나의 운송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네.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카카오로 생각하십시오. 카카오에서 요즘에는 업무 지시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는 거기서 조금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제페토.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각자 자기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아바타를 통해서 옆에 있는 가상공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된 그것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메타버스라는 거를 저도 이제 제페토 들어가서 해보니까 야 이게 예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1998년, 99년에 우리나라에 그 대규모로 인터넷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후, 다음, 라이코스 이런 많은 인터넷 사이트가 나왔는데 이제 살아남는 게 네이버하고 다음이 남았잖아요. 아마 제가 메타버스가 그런 시대처럼 새로운 우리의 이제 가상세계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덱스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제페토에 들어가면은
옷을 이렇게 입히고 각종 디자인을 합니다. 특수 효과를 하는 건데 그 덱스터가 그런 특수 효과를 하는 그런 특수 효과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번 관련주 올라왔는데 일단은 내일은 고를 하지만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여력 있지만 이걸 따라잡으려고 추격 매수하면 좀 위험하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네, 8위에 위치한 K사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발 호재가 작용한 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덱스터와 K사인. 삼성전자가 카카오와 손잡고 한국은행에서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보안 관련주들 상당히 상승 탄력 얻어갔습니다. 내일도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자, 내일은 스탑을 하겠습니다. 스톱! 뭐 내일 모레까지 물어본다면 제가 잘 맞추겠는데 내일까지 물어보니까 그래도 지금 70% 이상, 뭐 80% 이상 맞추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내일 오를까요? 내일 빠질까요? 저는 내일 빠진다고 이제 스탑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이 회사가 오르는 이유는 뭐 짧게 간결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서 보시면 요거 상당히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파란색 선 보이시죠?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선, 주가의 생명을 나타내주는 선인데 자, 지금 방향이 아랫방향이죠. 아랫방향이군요. 이렇게 생명선이 아랫방향일 때 주가가 훅 하고 위를 뚫어줬을 때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집니다. 밑으로 빠져요. 요게 이제 우리 전설적인 미국의 투자가인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나 해서 이것을 그랜빌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생명선이 각도가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요거는 내일 하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는 스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사인은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스탑이라고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 뭐 여행주, 항공주 올라서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오늘만 오를지 아니면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 노려봐도 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을 하겠습니다. 네, 스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코로나 1차 접종자가 2천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죠. 저도 지난주에 맞았습니다. 뭐 별거 아니더만요.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증도 없더라고요. 2차는 저도 이제 8월 말 때 접종 예정인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접종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9월 말까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70% 정도는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11월 달 정도가 되면은 집단 면역 단계도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행 관련주나 뭐 극장 관련주 오늘 또 항공 관련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르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말씀을 해봤더니 그분 말씀은 마스크를 벗으려면 상당히 시간 걸릴 것이다. 내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할 줄 모른다. 왜 그러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긴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행을 마음대로 떠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하게 그런 관점에서 오버시팅을 했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또 방금 제가 K사인이나 종목에서 분석을 해드린 똑같이 이것 똑같은 관점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보니까 생명선 20일 이평선이 밑으로 꺾였어요. 꺾인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주가는 다시 빠집니다. 이게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창안했다 해서 이걸 그랜빌의 원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종목을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는 스탑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알차게 6가지 종목이나 들여다봤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딱 반반 갈렸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HMM, 덱스터, 대한항공 이렇게 5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도 고다라고 외쳐주셨는데 이들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매니저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제가 이 시간에
지난주엔가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가격이 7만 원대였어요. 7만 8천 원, 7만 9천 원대였는데 벌써 지금 8만 2천 원을 넘어섰군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한번 그래프를 보신다면 일단은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121선을 돌파했죠. 경기선이라 하는 건데 매수는 오늘 82,900원인데 살짝 밑으로 내려가지고 82,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했음이에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눌러줄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매수가 된다. 그러면 목표가를 10만 전자. 혹시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본전 왔네? 그 새끼 팔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박병주 매니저와 같이 한번 10만 전자를 같이 가시기 바라고 이 종목에 대한 손절가는 7만 5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10만 전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엔스탑은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